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일주일간 휴가 기간인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의미는 없지만요. 그래도 미준 방송에 집중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는 마음 편하게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에서는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10배 정도 성장해 있을 30 종목을 발굴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그 5번째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순서를 맞이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프로젝트는요. 10주 동안 100% 상승할 종목이 아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10배 정도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건강한 기업을 찾아 정처 없이 헤매어보는 의미심장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4개월 전에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당시에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요. 야심차게 기획했던 이커머스의 모든 것이라는 타이틀의 기획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는 모두 10개의 이커머스 기업들을 총 4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아주 심도 있게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했던 10개의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요. 아마존에 이어서 투자 가치 2위로 선정되었던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 기업의 이름이 바로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남미 대륙의 아마존 더하기 스퀘어 메르카도 리브레 티커네임 MELI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메르카도 리브레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 메르카도 리브레의 업데이트, 과연 그동안 어떠한 업데이트 상황이 있는지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메르카도 리브레의 2025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예상 주가를 함께 산정해 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혹시 미존 방송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반갑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의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슬라이드 개수가 무려 50개에 달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만 확인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은요. 메르카도 리브레 복습입니다. 지난 4개월 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짚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기업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요점을 말씀드리면요. 남미 지역의 최대 이커머스 기업, 게다가 최대 핀테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남미의 아마존과 스퀘어를 합쳐놓은 그런 기업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남미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이 굉장한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커머스의 남미 시장 매출 성장률은요.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3%입니다. 북미의 성장률이 14.5%고요. 서유럽이 10.2%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아시아 퍼시픽을 제외하고 가장
가장 성장률이 좋은 그런 시장을 지금 남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커머스 성장률의 탑 10 국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19년 기준이고요. 멕시코가 당당 이커머스 성장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성장률 35%고요. 다음으로 아르헨티나가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8.8%라는 무서운 성장률로 세계 8위 국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미에 집중하고 있는 메르카도 리브레는 굉장히 성장률이 좋은 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요. 남미 리테일 시장 온라인 점유율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리테일 시장 중에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7%였고요. 남미가 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쇼핑 중에 3%도 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2022년에 기대할 수 있었던 온라인 점유율 예상이요. 미국이 14.7% 그리고 남미가 3.5% 정도로 나와 있었는데요. 이것은 역시 팬데믹 효과 이전의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요. 메르카도 리브레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6가지의 수익원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세일이죠. 수수료를 가지고 매출을 발생시키고요. 온라인 스토어를 셋업해주고 또 관리해주면서 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쇼핑업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핀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장점입니다. 모바일 페이먼트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게다가 대출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퀘어가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대출업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셀러와 바이어에게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그런 멋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부분에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2017년부터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셀러 옵션이라고 써 있는 건요. 원하는 셀러에 한해서 굉장히 저가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또한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프로핏에는 도움이 잘 되지 않는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매출과 수익의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즉 아마존 성장 모델을 따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2017년부터 메르카도 리브레가 오로지 성장에만 집중을 하면서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고요. 게다가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던 배당금까지 지급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카도 리브레 비즈니스 모델 중에는 핀테크가 들어가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메르카도 리브레의 핀테크는 메르카도 파고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등 남미의 대부분 지역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이렇게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마켓플레이스잖아요. 이 마켓플레이스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이커머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소비자들이 모바일 결제 혹은 신용카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남미에 있는 인구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를 제공을 하면서요. 동시에 마켓플레이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미 쪽에는요.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68%나 되는 인구가 지금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멕시코도 39%, 콜롬비아가 39%, 페루 29%, 칠레는 무려 63%나 되는 인구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사용하고 있는 인구 비율은 더 처참합니다. 전 인구의 28% 정도만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브라질이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11%밖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콜롬비아 12%, 페루는 전 인구의 10%, 칠레도 22%밖에 되지 않는 상황. 따라서 지금 현재 남미 같은 경우는요.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 비율도 굉장히 낮아서 핀테크에 집중하는 모습이 장래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핀테크 부분에서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마켓플레이스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오프라인 쪽에서의 결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결제, 대출 서비스, 그리고 각종 카드 서비스, 신용카드는 물론이고요. 기프트 카드 같은 것도 발행을 하면서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쉬핑 솔루션 서비스까지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마켓플레이스의 셀러들을 상대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메르카도 리브레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온라인 셀러로 지금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원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코스트로 쉬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페네트레이션 레이시라고 부릅니다. 즉 침투율, 참여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온라인 셀러 중에서 무려 86%나 되는 셀러들이 메르카도 리브레에서 제공하는 자체 쉬핑 솔루션을 이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요, 크레딧 솔루션, 즉 대출 서비스까지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켓플레이스의 셀러들, 즉 상인들이죠. 이 온라인 상인들이 캐시 애드밴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즉 초기 자본이 없는 그런 셀러들도 마켓플레이스에 들어와서 일단 샵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현재 이렇게 캐시 애드밴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요, TPV의 15%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PV는요, 토탈 페이먼트 볼륨이거든요. 전체 결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캐시 애드밴스 서비스를 셀러들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마켓플레이스의 바이어들, 즉 소비자들도 대출 서비스를 받아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따라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샵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지금 현재는 돈이 없어도 대출 서비스를 받아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양쪽으로 다 신용 대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2억 개 이상의 대출 계좌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인구의 수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2억 개 이상의 대출 계좌에서 현재 14억 건 이상의 대출을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크레딧 솔루션의 서비스도 굉장히 이용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메르카도 리브레의 투자 핵심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매출 성장을 살펴보면요, 무려 13배라는 무서운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연평균 성장률로 나누어 보면요, 매년 29.2%라는 성장률을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로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그로스 프로핏이니까 총 수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수익의 성장률이요, 약 8.2배에 달합니다. 이거를 매년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요, 연평균 성장률 23.5%라는 건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과 총수익 성장이 매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과거 10년 동안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메르카도 리브레의 순이익, 넷 인컴을 살펴보면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넷 인컴 같은 경우는요, 2010년부터 6년간 꾸준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이 되면요, 적자로 전환을 합니다. 따라서 2018년, 2019년, 2000년은 현재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2017년부터 무료 배송을 시작하면서 배송이 들어가는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역시 세일즈 앤 마케팅 쪽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적자로 전환을 한 그런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2018년부터는요, 꾸준히 지급해왔던 배당금까지 지급을 중지하면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굉장히 성장 위주의 경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멋진 성장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메르카도 리브레는 많은 분들이 한물간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메르카도 리브레의 주가 성장을 살펴보면요, 지난 5년간 무려 1396%라는 무서운 성장률을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투자 시기를 이미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걱정을 불식시킬 만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 시장의 잠재력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인터넷 유저니까 인터넷 이용 비율을 보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65.7% 정도의 인구가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르헨티나는 70.5%, 멕시코는 60.5%의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죠.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요, 스마트폰 페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를 살펴보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50%가 되지 않죠. 45.4%, 아르헨티나는 50.3%, 멕시코는 49.6%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거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커머스 페네트레이션입니다. 즉 인구의 몇 퍼센트가 이커머스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을 하느냐 이 비율인데요. 브라질은 4.2%, 아르헨티나가 2.7%, 그리고 멕시코도 4.9%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수치를 차이나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요. 중국은 그 많은 인구 중에 36.6%가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역시도 10%가 넘는 인구가 이커머스를 이용합니다.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남미 시장이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Q3 어닝 보고서를 통해서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최근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부분은요. 마켓플레이스인데요. 먼저 GMV, Gross Merchandise Value, 총 거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쿼터 3개월 동안요. 무려 59억 달러가 거래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살펴보면 무려 117%가 성장한 수치고요. 아이템 솔드, 즉 판매 아이템 수를 보면요. 3개월 만에 판매된 아이템의 수가 2억 개가 넘어갑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110%가 성장한 거고요. 3분기의 매출은 11억 1,500달러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48%가 올라간 거고요. TPV, 아까 말씀드렸죠. Total Payment Value, 총 결제 금액을 바라봐도요. 145억 달러라는 결제 금액이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61%가 성장한, 따라서 지금 성장률이 20%, 30%, 40% 이러한 수준이 아니고요. 전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배송 서비스 역시 향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Q3 기준으로 해서요. 쉬핑 페네트레이션,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비율이 85%에 지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1년 만에 쉬핑 페네트레이션이 92%로 상승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제 서비스로 넘어가서요. 마켓플레이스 내 결제 서비스의 총 결제 금액을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123%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끄는 부분은요. 마켓플레이스 외 결제 서비스의 총 결제 금액입니다. 즉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신용카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197%라는 무서운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신용 대출 비즈니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대출 금액의 규모가요. 2억 8,400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대출 부분은 연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난 분기만 해도 연체 비율이 14.3%니까 다소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 3분기에는 10.2%로 줄어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6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틀어서 매출 그리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3분기의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요.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148%라는 무서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EBIT이라는 숫자가 지난 1분기만 해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가 2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020년 2분기에는 11%의 EBIT, 2020년 3분기에는요. EBIT 마진이 7%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지난 5분기 동안 분기별 매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성장이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가속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3분기에는 91% 성장률, 4분기에는 84%, 그리고 2020년에 들어서도요. 1, 4분기에는 70% 정도의 성장에 그쳤었는데요. 이 성장률이 2020년 2분기에는 123%, 그리고 3분기에는 148%로 늘어나면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메르카도 리브레의 성장이 계속해서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르카도 리브레의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데는 이커머스의 성장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에 이커머스 매출의 성장률이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181%라는 엄청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장률을 보여준 데는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지역의 총 거래 금액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증가하면서요. 매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무적인 부분은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핀테크의 성장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2020년 3분기 핀테크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10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장률을 보이는 성장 동력을 살펴보면요. 마켓플레이스 외에 거래가 증가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메르카도 리브레의 마켓플레이스가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핀테크가 성장한 것이 아니고요. 마켓플레이스 외에 거래가 증가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즉 현금 인출이라든지 모바일 뱅킹, 대출 이자에서 들어오는 핀테크 매출이 굉장히 좋은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메르카도 리브레의 핀테크 비즈니스 부분의 장밋빛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달에요. 우리가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기업을 함께 공부할 때 제가 Catch Me If You Want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요.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기업은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일부러 쉬핑 서비스를 프리로 바꾸면서 수익률이 갑자기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수익률을 얼마나 빨리 급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냐가 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메르카도 리브레의 수익률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넷 인컴인데요. 넷 인컴이 2019년 3분기에 보시면 마이너스 24.2%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1년 만에요.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핑 코스트는 오히려 증가했는데요. 마케팅 비용에서 많은 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요.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쉬핑 부분에서 많은 돈을 쓰면서 흑자를 기록했던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한 3, 4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는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기업이 메르카도 리브레다. 따라서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기업의 투자 매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메르카도 리브레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발란시트를 살펴보면요. 숫자가 너무 작은 관계로요. 제가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커런트 레이시오 유동 비율부터 보시면요. 1.64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 부채에 비해서 유동 자산,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64% 정도 더 많다는 거니까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토탈 라이어빌리티 투 토탈 에셋 총 부채 총 자산 비율을 살펴보면요. 0.69가 나옵니다.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69%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비교적 부채의 비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르카도 리브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부채의 비율이 이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는지 아니면 앞으로 비즈니스가 좋아지면서 점점 부채를 갚아나가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메르카도 리브레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함께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멀티플 메서드를 이용할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닝,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기업은 우리가 가치주 모델, 우량주 모델을 이용해서 예상 주가를 산정하고요. 만약에 어닝, 순이익이 적재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기업은 성장주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상 주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는요. 성장주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메르카도 리브레의 2025년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요. 2025년에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수치가 2025년에 레비뉴 퍼 쉐어잖아요. 즉 2025년에 한 주당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매출 수치가 필요하니까요. 시킹 알파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레비뉴의 포캐스트를 보면요. 17.09 빌리언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당 레비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발행 주식 수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 제가 찾아봤는데요. 현재 발행되어 있는 shares outstanding은 49.71 밀리언입니다. 따라서 이 두 수치를 나누어 보면요. 레비뉴 퍼 쉐어가 나오겠죠. 2025년이 되면 메르카도 리브레의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은요. 343.79달러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필요한데요. 현재 메르카도 리브레의 PS 레이시오,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24.99로서 굉장히 높은 수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높은 수치를 가지고 예상 주가를 산정할 수는 없고요. 지난 5년간 PS 레이시오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 평균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메르카도 리브레의 PS 레이시오가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것은 2016년의 2월 달인데요. 5.8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수치가
현재 2020년 12월 달에 들어서 25 가까이 되는 PS 레이시오,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5년의 평균 수치를 구해보니까요, 12.39라는 PS 레이시오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수치를 가지고 곱해보면요, 343.79 곱하기 12.39를 하면요, 2025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메르카도 리브레의 예상 주가는요, 4,259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 수치를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메르카도 리브레의 현재 주가는요, 1,669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멀티플로 산정해 본 예상 주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메르카도 리브레의 주가는 2.6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현재 주가의 PS 레이시오는 24.99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상 주가를 산정할 때는 24.99배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과거 5년 평균, 즉 12.39배를 사용했잖아요. 즉 5년 후에 4,259달러라는 예상 주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PS 레이시오가 25에서 12로 떨어져야 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PS 레이시오가 떨어지지 않고요, 예상 매출은 그대로 달성되고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수준에 유지될 수 있다면 예상 주가는 무려 8,591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무려 5배 정도 주가가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PS 레이시오가 지금 25라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치니까요, 적어도 12.39 정도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5년 후에 2.6배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메르카도 리브레의 예상 주가 산정을 해본 결과 굉장히 건강한 리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atch Me If You Want 첫 번째 메시지는요, 메르카도 리브레는 남미의 아마존 그리고 남미의 스퀘어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합쳐놓은 굉장히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멋진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2020년의 3분기 매출 성장을 보면요, 이커머스는 무려 181%가 성장을 했고요. 핀테크 역시 10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만 효과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동시에 성장하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 메르카도 리브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요, 넷 인컴, 즉 순이익이 다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커머스의 인구 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은 4.2%가 이커머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2.7%, 그리고 멕시코가 4.9%의 인구만이 이커머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요, 앞으로 10년, 2030년이 되면 과연 브라질 인구의 42% 정도가 이커머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르헨티나 인구의 27% 정도가 이커머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 멕시코 인구의 49% 정도가 이커머스를 사용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스라면 이커머스의 인구 비율이 10년 후에 10배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메르카도 리브레의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도 10배 이상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매달 저의 양가 부모님께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태 쓰시라고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래도 여기는 인터넷 뱅킹이 발전하지 않아서요,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12여 년간 용돈을 보내드릴 때가 되면요, 보통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해서요, 환율 확인하고 폼 작성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정기적으로 송금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은행에 방문해서 해외 송금하는 과정이요,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는요,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도 하루에 6,000명 이상씩 나오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은행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됐죠. 그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송금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됐고요. 몇 달 전부터는 더 이상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트랜스퍼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한국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팬데믹이 없었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지금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두 개 모두 가입해서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과 일주일에 2편씩 영화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트랜스퍼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와 마찬가지로요. 이커머스 그리고 핀테크 분야는요. 뜻밖의 찾아온 팬데믹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최소 2,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 발전 속도가 앞당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변화가 너무 앞당겨졌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우리는 과연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늦어도 1년 이후 빠르면 몇 개월 후면은요. 백신이 세계 곳곳으로 보급되기 시작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구독하고 있던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취소하고 극장으로 몰려들게 될 것인지, 저는 과연 온라인 트랜스퍼로 하던 송금을 다시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하고 싶을지, 우리 와이프는 과연 매일매일 집으로 배송되는 과일 배달, 계란 배달, 땅 배달을 취소하고 전에 다니던 슈퍼마켓으로 발길을 재촉하게 될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고요. 소위 말하는 뉴 노멀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졌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함께 공부한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